안녕하세요. 해피 프리덤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저희가 송도랑 청라를 했죠. 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이제 신도시고, 이따가 뒤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곳은 이제 구도심이에요. 네, 그렇게 좀 구분을 해놨고요. 그래서 세 번째 신도시로는 서구에 있는 검단 신도시입니다. 앞에서 본 청라 신도시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어요. 검단 신도시는 이제 한창 입주 중이에요. 첫 입주가 2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에 있던 것처럼 구도심이 있어요. 그래서 원당동, 뭐 불로동, 불로지구, 당하지구 이렇게 군데군데 있었는데 이 검단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이 동네가 이제 채워졌죠. 물론 지금은 이제 새 아파트가 바로 옆에 싸게 있으니까 여기에 수요를 다 뺏기긴 하겠지만 신도시가 조금 다 인프라가 형성되고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마무리되면 이 구도심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같이 덩달아서. 네. 그래서 이것도 가격을 보면은 입주장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단지는요. 대출을 좀 끼고 전세가 1억 7천 부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매는 4억 부터 나와 있고, 그래서 갭이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 갭 2-3억을 검단 신도시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광주광역시와 같은 지방에 있는 재개발도 고려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인천 자체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얘가 상승하려면은 쪼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 기간 동안 차라리 이제 상승 흐름이,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 사라지면 상승을 바로 할 수 있는 고런 지역들에 쪼끔 더 먼저 미리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같은 갭 2-3억 이라면은 다른 지역을 고려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송도와 청라는 자족 도시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서구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거 지역이 형성되는 거라서 아직은 이제 신도시 인프라가 형성되기까지 보통 10 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아직은 교통이 좀 불편하고, 근데 워낙 원래 신도시 자체가 원래 그렇죠. 네, 교통도 너무 불편하고, 왜냐면 지하철이 아직 없어요. 나중에 인천 1 호선이 들어오긴 하는데 현재는 없는 상태이시고, 지금은 좀 배드타운 역할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지하철이 없긴 하지만 그 직행버스, 서울로 이제 강남역을 보통 기준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강남역으로 가는 직행버스나 아니면은 차를 타고 이용할 때 이제 위쪽에 IC라든지 대로 같은 고속도로 같은 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좋아서 자차로는 40분 정도, 버스로는 직행버스로는 한 1 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거가 제가 이거를 검색을 할 때가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 가지고 아마 출퇴근 시간에는 쪼끔 더 걸리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가는 거 자체가 뭐 그렇게 또 멀지는 않다. 네, 라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신도시. 저희가 첫 번째가 송도 신도시, 두 번째가 청라 신도시, 세 번째가 검단 신도시, 네 번째가 영종 신도시입니다. 여기는 중구예요. 중구 영종 신도시고요. 보통 영종 하늘도시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사실 영종도라서 섬이긴 해요. 음. 여기는 공항철도가 여기 있긴 하거든요. 여기가 2001 년에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같이 생긴 택지 개발이어서 2001 년부터 2003 년시까지 구축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 이제 신축들이 처음에 2012 년도에 몇 개 들어서고 18 년부터 이제 올해도 입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입주를 할 신축 단지들이 많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땅도 많고요. 여기도 이제 신축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지하철은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섬이다 보니까 교통이 쪼끔 아쉽긴 해요. 네. 네, 추후에 이제 2025 년도에 여기 이 다리가 청라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청라로 바로 연결되는 제3 연륙교라고, 요게 생기면은 훨씬 더 좋겠죠. 여기서는 이제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접근성이 좋아서 이쪽
이게 여기 지역도 뭐 여기랑 좀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은근 걸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반도 유보라까지는 어떻게 좀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걸어갔을 때 여기까지는 조금 멀지 않을까? 네, 버스 타고 이동을 하면 되긴 하지만 버스가 잘 돼 있긴 해요. 버스 타고 이동을 하면 되긴 하지만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긴 했다라는 거고 가격을 보면은 갭이 그래도 아까보다 좀 덜하죠. 송도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했고 그다음에 방금 본 검단이 아이고 검단이 한 2, 3억 정도? 네. 그거보다는 그래도 1억대도 나오니까 뭐 1억 5천. 그렇지만 그러니까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갭이 적긴 하지만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네, 여기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은 이제 구도심을 볼게요. 구도심의 첫 번째로 부평구인데요. 여기가 송도,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입지가 가장 좋았던, 그러니까 약간 상권으로서 되게 활발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물론 지금도 이제 부평역 가면은 저 상권이 잘 되어 있고 여전히 지하상가도 엄청 크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하철 1호선과 이렇게 7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제가 아까 구도심에서는 재개발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은, 이쪽에 몰려 있어요. 특히 이제 재개발도 이제 대규모로 해서 몰려 있는 지역이 좋기 때문에, 네, 어, 그래서 여기 특히 상공역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이 위아래로 크게 대규모로 몰려 있는데, 아마 기존 대장의 정고점이 이제 8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8억을 더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 밑쪽에도 재개발이 모여 있긴 한데요. 여기는 사실 붙어 있기보다는 조금 군데군데 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운데 1호선이 지상철이어가지고 좀 단절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데 어우러져 있기보다는 조금 군데군데 퍼져 있는 느낌이라서 얘보다는 조금 입지가 뭔가 천지개벽한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많이 바뀌긴 하겠지만 여기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여기는 7호선이 지하철로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은 덜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매매가가 5, 6억대. 아까 청라도 5, 6억대였던 것 같아요. 네, 거기도 5억대가 좀 많았고, 5, 6억대고, 입주장인 단지들은 4억대. 그리고 전세는 한 3, 4억대. 입주장은 2억 5천. 거의 입주장 때는 2억 5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분양가가 지금 검단도 그렇고 한 4억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입주장 때 매매가의 전세가의 50% 해서 전세가가 형성이 되니까 한 2억 정도? 그래서 뭐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전세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갭이 2억 5천이 넘어요. 2억 5천에서 3억. 그래서 만약에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갭 2억 5천으로 송도의 구축이냐, 아까 뭐 2005년식 있잖아요. 송도의 구축이냐, 아니면은 여기 부평구의 신축이냐, 혹은 현재 워낙에 기축 대장이었던 단지들도 이제 5억대, 6억, 5억대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송도 구축이냐, 부평구 신축이냐인데 수요층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송도는 자족도시로 인천 자체의 일자리 수요의 느낌이 또 강하고, 이 부평구는 서울 일자리 수요가 조금 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평 산업단지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지하철이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서 받아주는 수요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송도는 앞으로 일자리도 좀 더 들어올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축이 더 들어설 거잖아요. 그래서 신축이 들어서면서 시세를 조금 더 들어설 때마다 시세를 리딩 해주는 게 있고 또 확군도 좋죠. 이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입지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강남으로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이 7호선이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약간 좀 개별 그런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지 자체는 송도가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송도에서 갭 2억 5천을 하려면은 2005년식 거의 20년차가 다 되어가는 구축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2005년식은 209에 있는 건데, 만약에 똑같은 구축이더라도 109는 좀 다른 얘기죠. 거기는 이제 학군이 받쳐주기 때문에 전세가 탄탄해서 구축이다 하더라도 109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거기는 이제 갭이 한 3억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만약에 갭을 2억 5천으로 잡는다고 한다면은
부평구를 선택할 거고, 만약에 3억 이상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송도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갭이 3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3억 이상이라고 해서 만약에 인천 내에서 선택한다면 그렇다는 거지, 다른 지역하고 또 비교해 보면은 또 송도가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참 비교를 하다 보면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부평구 옆에는 여기 경기도 부천인데요. 부천 중동 신도시라고 1기 신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네. 뭐 차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정도고, 아니면은 지하철 타고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예요. 남동구는 방금 봤던 부평구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크게 요 두 개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인천시청이 있어요. 원래는 동구인가? 원래는 저 서쪽에 있었는데 여기가 넘어오면서 여기 주변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GTX B는 2027년 예정이라서 최소 5년 후에 이용이 가능하죠. 그때 물론 보통 예정한 날짜보다 조금 뒤에 실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최소 5년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려면은 여기가 인천 1호선과 인천 2호선만 지나가기 때문에 1호선을 타고 위로 가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리고 구도심 여기 남동구 구월동이거든요. 위에는 간석동이라는 곳인데 구월동이 학원가가 잘 되어 있어요. 구축이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좀 구도심 구축에서 학군이나 학원가를 꼽으라고 하면은 여기가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연차가 15년 차 이상의 구축 아파트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재개발이 군데군데 한 두세 군데 있기는 해서 그 신축들이 들어오면은 시세를 리딩하면서 네, 또 가격이 전세 수요라든지 이런 게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갭이 1억 5천에서 3억, 뭐 1억 5천에서 2억. 그러니까 2억 미만으로도 가능한 곳이 있어서 부평구보다 적게 들어요, 갭은. 그리고 여기는 입주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남동구 자체에. 그래서 물론 다른 인천 인접해 있는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남동구 내에서 유지하려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남동구 자체의 입주 물량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요인이 사라지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네,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천에 입주가 그 인접해 있는 구의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같이 인천 전체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갭으로 이제 보통 투자를 하면은 그 실투자금도 중요하니까 갭이 2억 미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지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방 같은 경우, 그러니까 광역시 말고 만약에 지방 소도시로 본다면은 그래도 50만 인구 이상의 그런 도시를 보면은 대장 아파트를 선택할 때, 투자할 때 갭이 한 1억 이상 정도 드니까, 물론 지금은 좀 전세가가 낮아진 곳은 더 많이 들 수도 있지만, 네, 1억 이상, 뭐 2억 미만으로 잡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곳은 사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뭐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 이제 조금 하락하는 요인이 되지만 그런 외부 요인이 사라지면은 입주 물량 자체가 없다면 전세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 사라진다는 거는 전세 대출 금리가 뭐 유지되거나 조금 내려간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전세 수요가 조금은 살아날 거잖아요. 월세가 그렇게 많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외부 요인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원래 내재 가치에 의해서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은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라면 그런 지방의 대장 아파트라면은 어 2억 미만, 1억 이상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계양구예요. 계양구는 부평구 위쪽에 있어요. 부평구 위쪽에 있는데요. 계양구는 지적 편집도로 보면은 여기가 다 산이에요.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이 산이고, 그래서 주거 지역 자체가 작기도 하고요. 그럼에 따라서 인구도 작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축이 많아요. 여기 위에는 구축도 많은데 빌라 주택촌도 많기도 하지만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아파트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빌라에 가깝기는 하죠. 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되게 좀 낙후되긴 했어요. 왜냐면 구도심의 느낌이 딱 났고, 그래서 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시세가 은근 높아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세가 높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과 좀 가깝잖아요. 그래도 다른 옆에 있는 동네보다는 서쪽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쪽에 좀 여기 바로 옆에 경기도 부천이 있고 여기 강서구랑 또 접해져 있고 그 위로 IC를 타고 바로 대로를 올림픽대로 이런 거 강변북로 이런 걸 타면은 바로 서울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울과 가깝다는 입지 자체 그 메리트 때문에 시세가 이렇게 높게 형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역시 입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양구에는 지하철이 인천 1호선이 있어요. 인천 1호선은 주거 지역, 여기가 주 주거 지역이긴 하거든요. 이제 택지 개발로 지어진 건데 모양만 봐도 되게 반듯하죠. 그래서 여기 계양구청이 있는 메인 상권이고요. 그 옆에 택지 개발이 있는데 여기가 97년도에 지었어요. 97년도에 지어서 구축인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살기에는 좋더라. 학원가나 이런 게 잘 형성되어 있어서. 근데 여기랑은 지하철 1호선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차로라든지 아니면은 직행버스로 보면은 도로가 되게 반듯하고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여기도 서울까지 가는데 1 시간 내로 네 그래서 서울과 그래도 은근 가깝더라. 서울 접근이 용이하더라. 네 그렇고요. 그래서 계양구를 보면은 아까 여기 구축밭이라고 했고 신축을 보면은 신축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신축이 약간 군데군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 신축과 뭐 신축 자체에 있는 그 1 층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도로라든지 요런 거는 되게 반듯한데 그 외에 그 옆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사실 다 낡긴 했거든요, 낙후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계양구도 이제 구도심이기 때문에 신축을 만들려면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을 지어야 돼요. 근데 현재 그나마 쪼끔 역하고 가깝기도 하고 좀 대규모로 대단지로 짓는 재개발이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여기가 소규모 재건축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소규모 재건축은 그 주변 입지를 그러니까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그 주변 입지를 쪼끔 바꾸는 데 좀 더 영향력이 큰데 재건축인데다가 그것도 소규모로 진행하니까 그렇게 크게 입지를 변화시킬 만한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자체 아파트 자체는 새 거긴 하지만 네 고런 한계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3억 5천 에서 4억 매매가가 6억 에서 7억 전세는 3억 5천 에서 4억 아까 뭐 청라나 검단 같은 데는 5억대 많았죠. 4-5억대. 그리고 전세도 이제 아무래도 입주장이다 보니까 뭐 2억 5천, 3억대였는데 여기는 3억 이상이에요. 거의 송도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송도는 이제 자족 도시지만 계양구는 그래도 서울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호가여서 뭐 쪼끔 더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호가 나온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갭이 2억 5천 에서 3억, 정고점은 7억 에서 8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미추 홀구인데요. 네. 여기서 잠깐 끊어 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마저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끝까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